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부재에도 불구하고 유로파 플레이오프의 7대2 대승을 거두며 작년 동일한 날에 7대2로 뮌헨한테 패배한 아픔을 싹 씻어낼 정도로 쾌조의 유로파 경기를 해냈습니다. 해리케인은 해트트릭 후 곧바로 쉬러 갔으며 알리의 재치까지 돌아온 토트넘은 강력했습니다. 손흥민의 역습이나 케인의 한 방에만 의존했던 토트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해진 득점 방식은 다음 리그전인 맨유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없이도 순항하고 있는 토트넘이 손흥민이 돌아올 무렵엔 훨씬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왜인지 외신 소식들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달 가장 토트넘에게 큰 소식은 손흥민의 부상 회복일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손흥민의 부상에 수많은 토트넘 팬들이 우려를 표현했고 그가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에 의존해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무리뉴는 어쩌면 손흥민이 맨유전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부상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케인의 부상 이력을 살펴보면 thigh muscle rupture, 즉 허벅지 근육 파열이라고 적힌 데 반해 손흥민 선수의 경우 thigh muscle problem, 즉 허벅지 근육 문제 정도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즌 시작 후에 상당히 힘든 일정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버텨낸 손흥민이기에 그를 아끼는 팬들은 A매치 기간까지 쉬면서 완벽하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생각보다 부상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맨유전부터 손흥민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맨유를 상대로 0골 징크스가 있는 손흥민은 무리해서까지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부상 복귀에 맨유 상대 첫 골 기록까지 회복세가 정말 빠르고 지금의 토트넘 분위기에다 이적생들이 받쳐준 스쿼드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이도 소기의 성공을 거둔 토트넘에 손흥민이 다시 합세할 때 토트넘은 예전과 같은 팀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토트넘 합류 직전에 있었던 국가대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던 베일은 이번 A매치 기간 이후 다시 필드에서 만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손흥민의 부상 복귀와 맞물릴 수도 있죠. 물론 베일은 토트넘 팬들이 기억하는 얇고 날렵한 선수가 더 이상은 아니지만 레알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 그리고 토트넘에서 그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할 때 팀 전체에 활기를 넣어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베일의 컴백은 토트넘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셀링 클럽이 자신이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적료로 팔았던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사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몸값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전성기는 지났을지도 모르는 선수를 셀링 클럽이 다시 사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레비의 강력한 추진과 무리뉴의 승인으로 돌아오게 된 베일은 사실상 토트넘이 더 이상 셀링 클럽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모습과 달리 부상 상황에서도 팀의 경기를 지켜보는 베일은 진정으로 자신이 팀의 승리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팬들 역시 행복해했습니다. 레알에서 외면받던 베일이 토트넘으로 복귀해 부활하는 상황이 온다면 클럽의 분위기는 사실상 최고조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주급을 부분적으로이긴 하지만 부담하면서 1년 임대에 부상까지 잘 당하는 베일을 데려왔을 때 그 리스크를 뛰어넘는 확실한 성과를 원했던 토트넘. 10월에는 그의 복귀까지 볼 수 있게 되며 모두가 기대하는 KBS 라인을 보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공격진에 또 다른 힘이 될 존재가 합류하기 때문이죠. 선수 이적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하는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는 포르투갈 리그 벤피카의 공격수 카를로스 비니시우스가 토트넘에 합류할 확률을 85%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들 역시 비니시우스가 토트넘과의 개인 합의는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전하며 사실상 구단 간의 협상이 끝나면 비니시우스의 영입이 확정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95년생, 올해로 만 25살인 이 젊은 공격수는 키 190에 최전방과 윙어를 오가는 선수입니다. 저번 시즌 23골, 13개의 도움을 기록한 비니시우스. 골뿐만이 아니라 연계에도 능한 브라질 출신 선수죠. 어린 나이에 득점왕, 그리고 포르투갈 슈퍼컵을 들어올린 경력까지 있는 비니시우스는 무리뉴가 찾던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모습에 손흥민, 그리고 베일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케인의 자리를 섭섭하지 않게 채워주고 심지어 경쟁까지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단지 백업을 위한 스트라이커는 없다라고 한 무리뉴.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라이커의 영입인데요. 붙박이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들의 가장 큰 적이 매너리즘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비니시우스의 영입은 토트넘뿐 아니라 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며 리그컵, 유로파, 리그 등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무리뉴 입장에서는 최전방까지 선택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입 소식은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몇 명 더 남았죠. 유럽 축구연맹의 지침에 따라 이적 시장은 10월 5일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물론 이 이후로도 EPL 팀들은 리그 내의 다른 팀들과의 이적이 당분간 가능하지만 사실상 토트넘과 연계되어 있는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김민재 선수 역시 마지막 딜이 걸려있기에 10월 5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적 시장의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가 급격한 진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은 선수들의 이름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토트넘은 어떤 마지막 영입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비니시우스의 영입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여전히 토트넘은 슈크리니아르와 김민재를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토트넘에서 선수를 내보낼 채비 중이라 전했습니다. 미드필더 포화의 애매해진 후안 포이스, 다큐에서부터 방출각이었던 데니 로즈, 심장 형님에게 밀려서 서드키퍼가 된 가자니가는 아예 다른 팀에 판매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세세뇽과 잭 클라크 같은 젊은 자원들은 임대로 보내질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며칠 안에 이들의 임대와 판매 소식이 들린다면 추가적 영입에 대한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게다가 작년 시즌 막판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꽤 괜찮은 스타트를 끊으며 이젠 오히려 협상을 하는 상대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포지션에 서게 되었습니다. 팀이 힘들 때는 영입에 대한 절박함이 드러나지만 잘 나갈 때는 꼭 필요하진 않아 라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급한 쪽은 토트넘이었지만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고 나면 웃는 쪽은 결국 토트넘이라는 결론이 나는 이유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달 강력해지는 마지막 이유는 팬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복귀, 베일의 토트넘 합류, 백업 공격수 비니시우스 합류,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어쩌면 김민재까지 합류할 수 있는 이적 시장에서의 우위, 이 모든 소식이 결과적으로 가져온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팬들의 마음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시즌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결코 막연하지만은 않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분위기로 직결됩니다. 비록 현재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언론, 해외 반응 그리고 선수단 사이에서도 분명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중위권 팀들의 바람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탑4에 드는 것이라면 상위권 팀들의 목표는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리그, 국내 토너먼트, 유럽 대회 뭐가 되었건 어떤 우승컵이든 하나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팀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가장 달라진 부분이며 무리뉴의 합류로 레비가 원하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 이래 중위권 팀이었다는 사실을 잊어가는 이 시점에 포체티노 경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란 말의 기가 막힌 공존이죠. 우승 멘탈리티의 무리뉴 합류 시점은 절묘할 정도며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토트넘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단지 경기장과 시설만 번지르르한 빅클럽이 아니라 진정한 빅클럽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에 수많은 기대감이 모인 시점에 꼭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필요한 토트넘.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자타공인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해외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선수들의 외신 소식과 해외 반응 전달드립니다. 놀라운 논란 제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